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 정보 전달해드리는 투자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2023년도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월배당 ETF들을 몽땅 다 분석해서 총 결산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각 종목별로 연간 분배금 배당률은 몇 퍼센트인지 살펴보고 1위부터 37위까지 순위 매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기초자산 수익률들 몇 퍼센트였는지 각 종목의 2023년도 수익률과 1위부터 37위까지 순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각각의 분배율과 수익률을 모두 다 합산하게 되면 종합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종합 수익률을 계산하게 되면 종합 순위 1위부터 37위까지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2024년부터 드디어 이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둘째 주 주말부터 이제 비대면으로 현재 교육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세계좌 운용하는 방법과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들이 아마도 주된 교육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돈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ETF나 혹은 절세계좌를 잘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부분들 같이 교육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창을 통해서 교육 신청과 관련된 부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사실 31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 교환에 오류가 있어서 현재 다시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열심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 들어가서 여러분들 2023년 월배당 ETF 총결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2023년도 월배당 분배율 계산 시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월배당 ETF들이 상장된 지 1년 넘은 종목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규 상장하고도 있고요. 아니면 1년 미만 상장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연간 예상 분배율은요, 일반적으로 월 평균 분배율을 계산을 한 다음에 12를 곱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장된 지 1년 미만 종목 마찬가지로 매월 지급된 월 분배금 합산한 다음에 연간 분배금 지급 횟수를 나누게 되면 연평균 분배율 계산되고요. 얘를 그냥 12로 곱해가지고 연간 예상 분배율을 산출해서 현재 비교 분석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상장된 지 모두 다 1년이 지나기 때문에 그때는 원활하게 실질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은 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는 약간의 비교하는데 한계점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점만 참고로 기억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월 평균 분배율이 0.5% 이상인 종목이 무려 2023년도에 10종목이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평균 분배율이 0.5 이상이다라고 하면요, 곱하기 12를 단순히 해보더라도 연간 6%는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간 6%가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고배당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배당이 어떻게 되면 높게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잘 한번 살펴보셨다가 여러분들이 월배당 ETF의 포트폴리오에 어떠한 종목과 기초자산을 편입해야 될지를 한 번쯤은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입니다. 자, 이 아이는 미국의 나스닥 100이 기초 자산이고요. 여기에 콜옵션 매도가 합성돼서, 그러니까 합산돼서 결합돼서 운영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배당을 12번 다 줬고요. 그리고 월 평균 분배율이 무려 1.01%입니다. 그래서 예상 연 분배율은 12.15%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커버드 콜은 상당 부분 배당을 많이 주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2위를 차지한 종목은 타이거 미국 배당 슈드입니다. 일단 슈드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슈드가 하나 들어가 있고, 자, 7% 프리미엄 다우존스라고 하는 것은 S&P 500 지수와 커버드 콜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슈드와 커버드 콜이 결합됐는데 옵션 비중은 대략적으로 40% 정도.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슈드가 한 60% 비중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40% 비중이 S&P 5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상품이 결합되어져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혼합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월평균 분배율은 0.9%, 다만 현재까지 6회를 지급했기 때문에 예상 분배율에는 다소 편차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만 배당은 상당히 많이 주는 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3위입니다.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10 솔 액티브 10개 종목으로 되어져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산 배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자산군들로 혼합되어져 있는 상품이고요. 이 상품의 경우도 옵션의 비중이 대략적으로 33%,
33%라고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한 30% 조금 넘어가는 수치가 현재 콜 옵션 매도, 즉 커버드 콜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현재 배당을 많이 주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2023년도 기준으로 5번 배당을 줬고요. 평균 분배율은 0.76%로 대략적으로 1년 동안 한 8% 이상의 분배금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다음 4위는 국내 주식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커버드 콜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임 포트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그리고 액티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보다는 조금 더 알파 수익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2023년도에 배당 8번 줬고, 그 다음에 평균 분배율 0.7%로 예상 분배율은 연 8.4%니까 상당 부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커버드 콜이 아닌데 배당을 많이 주는 아이 4위로 일단 들어가져 있고요. 국내 주식이다.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아이이다. 다만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보수가 꽤 비쌉니다. 그래서 전체 보수가 1%가 넘어가는 월배당 ETF 중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운용만 잘하고 수익만 잘 준다라고 한다면 편입하는 데 있어서 살짝 고민은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5위의 경우는 KB스타 200 고배당 커버드 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 안에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로 편입이 되어져 있겠고요. 여기에 커버드 콜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당을 많이 준다. 그래서 12회 지급했는데 월평균 분배율 0.69%로 자, 연간 배당 예상 8.33%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다음은 6입니다. 자, 타이거 200 커버드 콜.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 지수와 그 다음에 커버드 콜이 결합된 형태고요. 자, 12번 지급했고, 연간 평균 분배율은, 월 평균은 0.69%로 1년에 예상할 수 있는 연간 분배율은 8.28%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7위의 경우는 리츠입니다. 리츠 중에 유일하게 가장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이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간 12회 지급했고, 월 평균 분배율 0.6%로 예상될 수 있는 연간 분배율은 7.14%. 그래서 12회를 지급한 상품들은 실제로 분배율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12회를 주지 않는 아이들에 있어서는 편차가 조금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위의 경우는 타이거 미국 배당 3% 프리미엄 다우존스. 자, 7%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습니다. 앞에 슈드는 동일해요. SCHD 기초자산 플러스 7%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콜옵션이 대략적으로 한 40% 내외, 3%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10% 내외로 편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는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7%보다는 조금 더 나이스하고요. 그리고 배당에 있어서는 7%보다는 조금 더 낮은 형태입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6회 지급했고 월평균 분배율 0.56%로 자, 예상 연간 분배율은 6.66%로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주가 지수도 잘 추종하면서 수익도 괜찮게 주고 있는 그러한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위의 경우는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버드 콜, S&P 500과 그 다음에 커버드 콜이 결합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간 12회 줬고요. 월평균 분배율 0.53%로 예상 연 분배율 6.4%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0위의 경우는 에이스 미국 하이 일드 액티브. 자, 하이 일드는 투기 등급 채권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시 표현하면 고수익 채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가와 그 약간 주식과 약간 비슷한 형태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 대체적으로 수익이 좋은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0.51%로 예상 연간 분배율은 6.17%다. 8번 지급했다라는 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월평균 분배율이 0.5% 이상인 종목들 중에 우리가 커버드 콜은 대체적으로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커버드 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많이 준 아이들은 3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이힐드 액티브 많이 줬고요. 자, 두 번째로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도 커버드 콜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배당을 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 아이 타임 포트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그래서 커버드 콜이 없지만 배당을 상당 부분 월 평균 0.5 이상 준 아이들은 전체 3종목이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커버드 콜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는 월 배당 ETF들이 0.5% 이상 상위권 종목들에 포집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월평균 분배율 0.3 이상, 0.5 미만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한 3.6% 초과, 그 다음에 6% 미만인 종목들입니다. 전체 14개 종목이 있고요. 먼저 11위 종목은 일단은 분배금 지급 횟수가 2023년도에 2회였기 때문에 사실상 예상 연 분배율의 편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하이힐드 액티브다. 다만 이제 12에도 마찬 그 상위권에도 이 하이힐드 액티브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월 평균 분배율은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기 등급 채권이다 보니까 일단 리스크가 크고 리스크가 큰 만큼 어찌됐든 분배율은 좀 많이 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2위의 경우도 리츠입니다. 리츠 0.45%, 자, 5.37%. 근데 일본 리츠이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3위의 경우도 리츠인데요. 얘는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식의 한 7, 채권의 한 3 정도로 혼합된 형태의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되는 그런 상품군들이고요. 12회 지급했고 0.43%로 연평균 5.11% 정도의 예상 분배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4위의 경우는 금융채 액티브입니다. 자, 금융회사의 회사채이면서 액티브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운용되는 것보다는 알파 수익을 추구하면서 운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금융채들이 현재 금리 인상기에는 배당을 상당 부분 많이 주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평균 0.37, 그다음에 월평균 0.37, 그다음에 예상 연간 분배율은 4.41%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5위의 경우가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슈드 종목입니다. 12회 지급했고요. 월평균 분배율 0.35%로 다른 슈드보다는 상당 부분 분배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4.24%의 연간 예상 분배율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었습니다. 자, 다음 16위의 경우는 미국 MSCI 리츠입니다. 그래서 자, 0.35%, 4% 정도의 연 분배율 생각해 볼 수 있고요. 17위의 경우는 투자 등급 회사채 액티브. 그래서 투자 등급인 회사채들로 이루어진 액티브니까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월 평균 0.45%로 연으로 따졌을 때는 4.01%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다음 18위의 경우는 자, 코덱스 아이쉐어즈 미국 인플레이션 국채 물가 연동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가 연동 채권이고요. 현재 2회밖에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상 연 분배율의 편차는 상당 부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19와 20위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슈드입니다. 자, 슈드의 연간 예상 분배율은 대체적으로 3에서 4% 정도를 우리가 예측하는데 실제로도 그 정도 수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6회, 8회 이렇게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 12회를 지급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수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1회의 경우는 투자 등급 회사채 액티브 현재 2회 지급했기 때문에 큰 의미 없는 예상 연 분배율이고요. 그리고 22회의 경우는 리츠인데도 불구하고 분배율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다우존스 미국 리츠 썩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3회의 경우는 25-11은 만기 매칭 채권입니다. 25년도 11일이 만기고요. 11월이 만기고 만기가 되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다만 만기까지 쭉 보유하게 되면 일정 부분 확정된 수익을 주고 그다음에 월배당 ETF이기 때문에 월 분배금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의 경우는 금리가 하락했었을 경우에는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 상승에 따른 가격 하락이 생기죠. 자, 이랬을 경우에는 매도하면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냥 만기까지 버티면 됩니다. 버티게 되면 이자 지급받으면서 만기까지 버티면 일정 수준의 수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서는 조금 안정적인 운용과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에 이익을 취하고자 하시는 분들 선택해 볼 만합니다. 근데 인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12회 지급했고요. 월 평균 분배율 0.3. 그래서 예상되는 예상 연 분배율은 6.61%로 생각보다 높은 편입니다. 자, 다음은 24회입니다. 자,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입니다. 자, 미국채 30년짜리고요. 액티브 붙어 있기 때문에 초과 수익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고 H가 있는 아이들은 환 해지 상품입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 위험을 해지하는 그러한 상품군들이다. 그래서 현재 9번 이자 줬고요. 2023년 기준으로 월 평균 분배율은 0.3으로 예상 연간 분배율은 3.57% 정도를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월평균 분배율 0.3% 미만, 많은 분들이 관심 없을 종목들로 포진되어져 있는데 익숙한 나이가 있습니다.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슈드입니다. 그래서 슈드의 경우는 3에서 4% 정도, 그래서 0.29 월 분배율이면요, 예상 연 분배율은 3.53%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26위의 경우는 중기 우량 회사채. 자, 우량한 회사채로 이루어진 아이인데, 중기라고 하는 건 만기가 중기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5년 미만 회사채들로 이루어진 아이들이다. 0.28%가 월 분배율, 예상 3.31%고요. 그리고 타이버 글로벌 멀티 에셋 TIF 액티브 타겟 인컴 펀드인데요. 인컴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글로벌 멀티 에셋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배분형입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미국의 주식, 채권, 여러 가지 자산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고, 12회 지급했는데 이 분배율은 3.22%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생각보다 인기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KB스타 미국 S&P 500 배당킹. 자, 배당킹의 경우는 무려 50년 이상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기업들이 편입되어져 있고요. 미국의 S&P 500 지수 안에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배당을 준 종목들이 편입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배당 6번 줬고요. 0.25%로 예상 연 분배율은 2.98. 왠지 배당을 정말 많이 줄 것처럼 이름은 배당킹인데 실제로 그렇게 배당은 많이 주지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29위의 경우는 자, 타이거 200 커버드 코 OTM. 자, ATM은 등 가격이고 OTM은 외 가격입니다. 자, 외 가격의 경우는 그 설계 자체가 콜옵션 매도자에게 유리하게 설계가 됐어요. 자, 그러면 콜옵션 매도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라는 건 콜옵션 매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낮게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낮다라는 것은 이 분배율도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해당 종목의 경우는 행사 가격이 기초자산 가격보다 높게 설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부분 주가가 우상향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기초자산에 따른 이익을 취하는 데는 괜찮은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 썩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매력적이진 않은 종목이다. 그래서 주가가 우상향할 때는 기초자산 이익에 따른 수익을 생길 수는 있지만 분배금 수준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형태를 띠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회 지급했는데 연간 2.55%면 커버드 콜 기능 치고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30회의 경우는 25-03, 25년도 03월에 만기가 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월평균 분배율 0.21%로 예상 분배율은 2.49%고요. 단기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예상 분배율도 썩 높지 않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1위 S&P 500을 기초자산으로 보고 있는 월배당 ETF고요. 0.2%로 자, 연간 2.4% 정도. 그래서 이 성장 중심의 월배당 ETF들이 대체적으로 분배율이 높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3% 내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가 넘어가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습니다. 자, 다음은 32위는 자, 타이거 미국 배당 S&P 500 배당 귀족입니다. 아까는 배당 킹이었는데 이번엔 귀족이에요. 자, 배당 귀족은 무려 25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그런 아이들로 포트폴리오 기업이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미국 S&P 500에 편입되어져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정말 많이 줄 것 같지만 실제로 배당은 썩 많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킹이나 배당 귀족이나 분별 수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매력적인 부분들 찾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3회의 경우는 미국의 캐시카우 100입니다. 종목이 100종목. 자, 캐시카우는 잉여 현금 흐름이 좋은,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이 좋은 1000개 기업 중에 100종목을 선택해서 운용하는 거고요. 아직까지 이제 3회밖에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연 분배율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4위의 경우는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인 다우존스 지수고요. 12회 지급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성장 중심의 월배당 ETF들은 분배율 수준에서는 매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월평균 분배율 0.3% 미만, 아주 관심 없을 종목들입니다. 자, 우리 200은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월배당 ETF, 솔 미국 S&P 500은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KB스타 미국 S&P 500H는 한 해지 상품으로 미국의 S&P 500을 기초자산으로 두는 월배당 ETF입니다. 보시게 되면 분배율 수준이 매우 매력적이지 않다. 다만 성장 중심의 ETF들이 대체적으로 1%대와 2%대 예상 연간 분배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ETF였는데 분배금을 분기가 아닌 월배당 형태로 전환된 그러한 상품군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것은 2023년 월배당 ETF 연수익률 계산 참고사항입니다. 자, 일단은 연수익률을 직접적으로 다 계산하게 되면 약간의 편차가 조금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가지고요. 사이트를 하나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ETF 체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뭐 배당 ETF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요. 다양한 정보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익률의 경우는 연말 가격 나누기 연초 가격, 그리고 마이너스 1 원금 차감하면 연수익률이 일반적으로 계산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연초에 매수해서 연말까지 버텼을 때에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고, 우리가 흔히 이제 적립 형태로 여러분들이 운용을 많이들 하실 텐데, 적립 형태로 운용했었을 경우에 수익률과는 상당 부분 많은 차이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쭉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적립보다는 그냥 연초에 사서 지금까지 버텼을 때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근데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우리 수익률이 만약에 좋았다라고 하면 다음 연도도 또 동일하게 좋을지 나쁠지는 사실상 확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장된 지 1년 이상 된 종목의 경우는 1년 수익률이 정확히 반영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분별처럼 상장된 지 1년 미만의 종목의 경우는 상장일로부터 연말까지 수익률을 반영했기 때문에 사실상 연수익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100% 모두 다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분별 계산할 때 살펴봤으니까 지금 살펴볼 것은 연수익률의 전체적인 범위에 대한 부분들만 참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홉 번째, 연수익률 20% 이상의 종목이 무려 6종목입니다. 그냥 연초에 사서 연말까지 버텼으면요, 수익률이 무려 20%. 그래서 2023년도에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연초에는 나빴는데 후반에 갔었을 때 대체적으로 많이 회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위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S&P 5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성장 중심의 ETF의 연수익률이 27.61%입니다. 근데 분배율은 썩 매력적이진 않았고요. 자, 2위도 마찬가지로 S&P 500이 기초자산 27% 올랐습니다. 그래서 배당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2023년도에는 기초자산이 성장인 이러한 상품군들의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3위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 200 지수, 4위도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무려 26.50%나 상승했다. 꽤 잘 운용됐고요. 그다음에 5위의 경우는 아이러니하게도 커버드 콜이 있지만 OTM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커버드 콜 기능이 포함된 것다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했었을 때 기초자산에 따른 이익을 많이 취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배율은 쥐꼬리만큼 줬으면서 수익률은 24.82%로 상당히 높아서 5위 차지하고 있고요. 자, 6위의 경우는 자,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커버드 콜.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자, 주가가 우상향할 때 커버드 콜은 우하향하거나 보합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셨는데 2023년도에는 예상을 다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커버드 콜 수익률 상당히 좋은 그런 한 해였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나쁠 수는 있지만 어느 해는 또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예측할 때는요, 그냥 뭐랄까요, 과거도 좋았으면 미래도 좋다, 혹은 미래가 좋으면 과거는 나쁠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섣불리 예측하지는 마시고요. 어떠한 해에는 어떠한 기초자산에 따른 수익률들이 더 좋은 그런 한 해들도 있을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7위의 경우는 S&P 500이니까 기초자산이 그냥 성장입니다. 성장. 19.74%. 자,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얘도 성장 중심의 월배당 ETF 18%. 자, 얘는 배당 중심입니다. 커버드 콜. 자, 커버드 콜인데도 불구하고 16.19%, 16.91%가 상승했어요. 분배금도 꽤 많이 줬고요. 그다음에 10위의 경우는 MSCI 리츠입니다. 자, 리츠도 이제 하반기에 많이 상승을 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2.44%. 그다음에 타이거 S&P 500 배당 기족도 마찬가지로 성장 중심.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2023년도는 성장 중심이 대체적으로 강했고 그 와중에 커버드 콜도 꽤 괜찮았습니다. 자, 그리고 19위의 경우는 자산 배분입니다. 저는 그냥 이거를 인컴이라고 기초자산 분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3위의 경우는 성장, 배당 중심입니다. 배당 중심의 월배당 ETF가 이제 1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위의 경우는 코덱스, 다우존스, 미국 리츠들도 대체적으로 9%면 낮은 편은 아닌데 사실상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초자산 자체가 막 S&P 500 20% 이상 상승했죠.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도 20% 이상 상승하다 보니까 한 9% 정도 수익률이 꽤 나빠 보이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 9%도 꽤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15위의 경우는 이제 S&P 500과 이제 커버드 콜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는 마찬가지로 배당 중심입니다. 여기는 리치였고요. 그다음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슈드입니다. 슈드가 사실상 썩 매력적이진 않았습니다. S&P 500이 무려 20% 이상 상승했는데 이 슈드 종목은 8.80%니까 아마도 올해 슈드를 투자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썩 매력적이지 않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예상 분배율을 합산하게 되면 10% 이상의 수익을 안겨줬기 때문에 나쁜 한 해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슈드였습니다. 그래서 8% 정도 줬고요. 그리고 18위의 경우는 자, 투자 등급 회사채 7.9%, 얘는 이제 채권. 자, 그다음에 타이거 미국 배당 3%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슈드와 그다음에 자, 커버드 콜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는 다소 배당 중심입니다. 7.41%. 근데 배당이 6.66이니까 도에만 보더라도 13% 이상의 수익을 안겨줬고요. 그다음에 22와 21위의 경우는 모두 다 채권입니다. 그래서 중기 우량 회사채의 경우는 만기가 5년 미만 채권의 회사채 수익률 7.4%로 꽤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금융채 액티브도 마찬가지로 7.39%면 채권 수익률 치고는 꽤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22위의 경우는 만기 매칭 채권. 자, 연수익률 6.73%로 꽤 높은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23위의 경우는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슈드입니다. 슈드 6.37%로 S&P 500보다는 나쁘지만 그렇더라도 적지 않은 수익을 줬고요. 합산했을 때는 10% 이상의 종합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위의 경우는 자,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 5.76%. 얘는 배당 중심이고요. 자, 그리고 에이스 미국 하이힐드 자, 액티브 얘는 이제 고수익 채권이죠. 그래서 채권이 5.51%로 25위, 26위의 경우는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 10. 얘는 자산 배분형입니다. 인컴이고 배당은 8%로 고배당이지만 수익률은 올해 썩 매력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7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슈드,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자, 예상 수익률 5.30%고요. 분배율 합산하게 되면 사실상 조금 수익률이 좀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2023년도에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8위 캐시카우는 성장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4.43%. 그리고 29위의 경우는 하이힐드 채권 4.1. 그다음에 배당킹 성장 중심인데 썩 매력적이지 않아요. 배당도 많이 안 주면서 수익률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1위의 경우는 자, 투자 등급 회사채 액티브 말 그대로 채권이었고요. 3.46%. 배당은 4.01%로 종합으로 한 7% 정도. 그리고 32위는 25-03 단기 채권이겠죠. 1.95%로 수익률이 매우 낮은 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3위의 경우는 일본 리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썩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자, 부동산 인프라 채권 혼합형의 형태입니다. 1.83으로 되게 나빴고, 그다음에 35위의 경우는 상장된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물가 연동 채권 0.82%. 그리고 유일하게 마이너스 손실을 보고 있는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수익률이 썩 좋지 않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금리가 연초에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리츠 종목들은 금리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썩 좋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의 경우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6.85%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많이 이렇게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회복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썩 나쁜 종목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기초자산 S&P 500과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가 강세인 그런 한 해였습니다. 자, 다음은 2023년 월배당 ETF 종합 수익률입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종합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100%에 대한 종합 수익률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1년 이상 상장된 아이들은 종합 수익률도 명확하지만 1년 미만 상장된 종목들은 월 평균 분배율을 가지고 계산했거나 상장일로부터 2023년 말까지의 수익률을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편차는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 수익률이 무려 30% 이상인 종목이 무려 3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징만 보면 커버드 콜, 고배당 중심, 그 다음에 국내 주식,
타임 포트폴리오 플러스 배당 액티브 이 아이도 34%나 줬어요. 상당히 높죠. 자, 그리고 3위의 경우는 하나로 미국 S&P 500. 이 종목 사실 인기 정말 없습니다. 그냥 S&P 500인데 S&P 500이 27.61%. 정말 많이 올렸죠. 그리고 분배율도 조금밖에 안 줬는데 기초자산의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연간 종합수익률이 꽤 나이스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근데 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종합수익률이 34점 이렇게 떴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수익률을 일부 매도하지 않게 되면요. 사실상 그림에 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에서 일정 부분 종합수익률을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 이상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리밸런싱을 꼭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밸런싱. 아셨죠? 왜냐면 이익이 나면 일부는 실현하고 다시 재투자를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복리 형태로 계속적으로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데 사실상 매도라고 하는 액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높은 한 해는 기분은 좋은데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수익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냥 다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그냥 배당을 무조건 많이 늘려서 내가 월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가격 변동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좋지만 혹시라도 가격 상승과 그다음에 추가적인 월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해야 할 행위가 리밸런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주고 이런 상태에서는 가격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의 이익을 실현한 다음에 다소 저평가된 월배당 ETF 종목들을 매수하게 되면요. 사실 배당을 가장 많이 받는 좋은 방법은요, 가격이 저렴할 때 많이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배당까지 많이 주게 되면 아주 나이스한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익을 실현하는 이러한 리밸런싱 과정들도 꼭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익률이 20% 이상이면서 30% 미만인 6개의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이 일단 S&P 500, 그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 대체적으로 연수익률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분배율은 형편없지만 이렇게 기초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렇게 이익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6위, 7위, 8위까지가 6, 7위가 이제 커버드 콜, 그리고 8위의 경우는 S&P 500, 9위의 경우도 다우존스 30, 그래서 성장 중심과 커버드 콜이 강세였던 그런 한 해였고 슈드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10위부터 15위까지 쭉 보시게 되면 특징만 보고 넘어갈게요. 상품에 대한 내용들은 앞서 미리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KB스타 200 고배당 커버드 콜, 얘는 배당 중심. 그래도 18%면 상당히 높은 편. 리치였습니다. 리츠도 16% 높은 편이고요. 얘는 배당 중심 15% 높은 편이고,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얘도 배당 중심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S&P 500과 커버드 콜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얘는 자산 배분형 인컴입니다. 글로벌 인컴 탑10 솔 액티브, 여기도 커버드 콜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 배분형이면서 배당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4% 정도. 그리고 타이거 미국 배당 3% 프리미엄 다우존스 슈드와 S&P 500의 이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가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이다. 3%니까 10% 내외로 옵션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4% 나쁜 편이 아닌데 1등이 30% 이상이다 보니까 이 10%대들이 왠지 초라한 이러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한 10% 이상 정도의 종합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낼 수만 있다면 한다면요, 상당히 좋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6위부터 21위까지 쭉 보시게 되면 다양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형 리츠, 그 다음에 슈드. 이 슈드가 사실 좀 좋지 않은 그런 한 해였어요. 슈드였고요. 얘는 성장 중심, 그리고 여기도 슈드, 그리고 채권, 이렇게 다양한 자산군들로 종합 수익률이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익률이 좋은데 분배율이 낮은 경우도 있고요. 분배율은 좋지만 연수익률이 낮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군들을 적절히 혼합하는 형태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최소한 중간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22위부터 26위까지 보시게 되면 채권, 그 다음에 채권, 그리고 슈드가 25위에 있는 아이도 있네요. 그래서 얘는 10.61%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데 전체 37위 중에 약간 하위권에 포진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만기 매칭 채권이 25-11도 10.34% 수익률이 꽤 높은데 하위권에 거의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27위부터 32위까지 종목들을 쭉 살펴보시게 되면 채권과 슈드가 또 여기 하나 포함이 되어져 있네요. 이 슈드는 8.83%. 그래서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종합 수익률이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채권, 그 다음에 일본 리츠, 그 다음에 미국의 성장, 배당킹. 이름은 배당킹인데 수익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분배금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7%면 만족스러운 수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채권은 혼합형,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되는 형태고요. 6.94%로 3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위권들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자, 타이거 리츠 부동산이 연수익률이 마이너스 0.29%이기 때문에 종합수익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고요. 다만 분배율은 괜찮았다. 그리고 미국의 캐시카우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익률의 계산이 미미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국채도 2개월밖에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익률이 조금 미미하지만 2개월 만에 4.7이면 꽤 높은 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25-03은 단기 채권 연수익률과 예상 분배율 아마도 이제 계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꼬리는 바로 채권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30년 국채 액티브 상품이 종합수익률 마이너스로 유일하게 전체 수익률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형태이고요. 사실 뭐 저평가되고 있다가 조금 상승한 형태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조금 한번 그래도 채권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각 자산군별 종합수익률 추이를 살펴보시게 되면 국내 주식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국 주식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커버드콜, 그 다음에 한국 커버드콜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나머지는 중간 이상의 수익을 다 얻어갔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하고 계실 슈드의 경우는 12.64%로 성장 중심보다는 상당 부분 못 미치는 그러한 한 해를 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초자산들도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10% 정도까지는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 월배당 ETF의 주식시장은 나름대로 괜찮은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이번 달에 1등한 아이가 다음 달에는 꼴찌도 할 수도 있고요. 상실, 변동폭이 사실 큽니다. 그래서 2023년 올해 좋았다라고 해서 내년에 좋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성과가 좋지 않다라고 해서 2024년 성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종목들을 꾸준히 사 모으는 것도 좋지만요. 적정선에서 월배당 ETF 기초자산을 혼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요. 배당도 중간 이상 정도, 그리고 기초자산에 따른 이익도 중간 이상 정도까지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꼭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여러분들 월배당 ETF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이제 각각의 기초자산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분석은 다음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월배당 ETF에 대한 분석 데이터들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